네, 국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 뒤 첫날 신규 확진자 수는 1,700명대 초반을 보였는데요. 가정 내 8인까지 허용됐던 최대 모임 인원 기준은 연휴가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 다시 6명으로 줄어듭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뒤에 맞이하는 첫 평일입니다. 연휴라서 검사 건수가 줄었을 텐데도 신규 확진자 수가 1,716명 추가가 됐고요. 또 현 상황 진단 그리고 이 연휴의 영향은 언제부터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말 효과가 있어서 일요일, 월요일은 항상 적고 화요일까지도 주말 효과가 있거든요. 네. 지난주를 돌이켜보면 4일간은 이 요일별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고요. 그 이후로도 1,700명을 유지하면서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거의 평일 숫자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이죠. 그런데다가 하루 평균을 보면은 지난 주에 하루에 1,825명이 나왔는데 이전 주가 1,781명이니까 사실은 44명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위험한 것이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 1,369명이 지난주에 하루 평균이었는데 그 이전 주엔 1,340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유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더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추석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의 인구들이 비수도권으로 많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비수도권이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행의 증가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관건은 비수도권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 주말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네. 다음 주 수요일이 됐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될 것이냐. 2,000명이 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뭐 최고치가 2,223명 정도니까 뭐 방역당국에서도 9월 중순 정도에는 2,300명 피크를 찍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좀 예상 맞지 않았고 좀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음 주 이후에 과연 정점을 언제쯤 찍을 것이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달 말이나 10월 초 정도가 되면은 뭐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예방접종률이 또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단기간은 아마 폭발적인 증가, 뭐 폭발적인 증가라고 그래도 이 정점을 찍는 거 정도는 되겠죠. 네, 그러면서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좀 다행인 부분이 있는 것이 위중증 환자가 어제도 5명이 줄어서 312명인데다가 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치사율 자체는 역대 최저치를 0.83%라는 것은 지금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는 늘어나도 위중증 사망자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 수치는 안심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우리 의료체제의 부담이 갈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현재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아마도 정점에 이르는 수치는 조만간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석을 백순영 교수께서 앞서서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로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가족 모임 조치는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사적 모임 기준을 지켜야 될 텐데 뭐 백신 접종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안정적으로 관리된 수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뭐랄까 단계적으로 완화를 이제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사적 모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쯤 이 기준은 좀 낮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방역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들이 좀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확진자만 얘기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디나 그렇고요. 네. 결국은 2차 접종 완료율을 얼마나 빨리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1차 접종률은 71.2%고 접종 완료율은 43.2%이지만 델타 변이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43.2%가 적어도 70%까지 가는 한 달 좀 넘어 10월 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18세 이상 49세까지의 접종이 완료된 건 아니고 거의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젊은 층, 활동량이 왕성한 이 층의 예방접종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려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70%의 접종 완료율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인 지역사회에 있어서 N차 감염이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거의 매일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의 비율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어제 발표한 것으로 봐도 뭐 39%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40%를 돌파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역학조사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접촉자를 격리한다 할지라도 델타 변이주의 확산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환자 수에 어떻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중증 환자라든지 혹은 사망자 수가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입원 환자 수가 계속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은 70% 이상 지나서 80% 정도까지 간다면은 네.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돌파 감염이라면은 입원하는 환자, 위중증, 사망자가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된다면 감염 재생 지수도 아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보고서 예. 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방역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이하 100명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네. 사망자가 하루에 한두 명,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나온다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하면서 아마 환자 수에 관계없이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완화를 한다 할지라도 예. 당분간은 아마 4단계는 그대로 두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완화, 즉 이 접종 완료자들은 다 명수에서 빼준다든가 이렇게 네. 되면은 상당히 그 완화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또 하나는 시간 제한에 있어서도 뭐 지금 10시지만 10시 지나서도 접종 완료자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든가 예. 예.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아마 그보다 더 큰 완화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큰 틀의 네. 방역 기준 완화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마 오늘 언급된 그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격리를 하지 않게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인센티브고요. 뭐 접종 완료됐다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네.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 차이는 없지만 예. 사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지금 4명, 2명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녁 시간에 2명 미접종, 접종한 사람 4명 있어야 된다는 6명이라는 기준도 상당히 강력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접종 완료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좀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완화로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예, 예. 확진자 수 감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 백신을 아직 맞지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또 시작이 됩니다. 사전 예약이 지난 18일부터 예약 기회가 한 번 더 열렸는데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흘간 사전 예약률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00명 중에 1명꼴로 사전 예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백신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맞게 하려면은 네. 본인들의 의사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네. 안 맞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간을 준다고 많이 맞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요. 예.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이 60세 이상만도 110만 명 정도가 돼요. 네. 이 110만 명은 사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은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접종 예약을 잘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이번 달이 지나가게 되면 9월 30일 저녁 6시까지 예약을 할 수가 있고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접종은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모더나로 접종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네. 결국은 접종 의사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두 가지겠죠. 두려움하고 또 이 가짜 뉴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물백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령층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령층에 있어서의 이 가짜 뉴스에 대한 해결책, 또 하나 젊은 층들에 있어서의 이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것이 사망하지 않고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선제적인 진단과 선제적인 조기 치료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젊은 층들에서 심근염 같은 거 생겨서 가슴 두근거린다든가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어디다가 의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의료 체제가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하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작용이다. 즉, 이 백신에 의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는 것이거든요. 치료가 늦었을 때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하는 사람들이 다 맞았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불편을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뭐 콜라텍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을 열었을 때에도 접종자들을 하나에서 들어갈 수 있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72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갖고 와라 하는 것들.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거든요. 공연장 같은 데에도 다 그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공연장이나 야구장이나 뭐 어디든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건강상 이유로 그런 부분에 그 어떤 차별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가능한 한 이렇게 불편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맞을 수 있는 그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이지만 예. 사실 기대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여서요. 10월이 돼도 11월이 돼도 안 맞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영원히 안 맞으실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한 가지 경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예. 이 방역이라는 것이 완화되면 될수록 미접종자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마스크 벗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럼 결국은 접종 받으신 분들은 감염이 돼도 큰 문제는 없지만 감염력 자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미접종자한테 가갖고 훨씬 더 감염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이게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자기 자신이 감염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역이 완화됐을 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이 미접종자들이고 특히 고령층 고위험군들은 더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단 지금 예약하시고 맞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당부까지 들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